이게 사실은 투자자가 이제 루닛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루닛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실은 이제 데이터 싸움인데 이게 외국에서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병리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들을 많이 학습을 하고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거 생각보다 허들이 좀 낮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괜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일리 있는 걱정입니까? 일단 워낙 그 정확도 싸움이 워낙 핵심인 영역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의학이라는 게 1%도 차이가 크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거의 제일 잘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만 살아남게 되고. 네. 근데 꼭 그게 하나인 경우는 많이 없죠. 주로 이제 몇 군데 회사들이 그런 네.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주로 시장에 쓰이게 되고 그런데. 분점을 하는 거군요, 시장은. 네. 근데 뭐 데이터,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기술력, AI 기술력을 계속해서 고도화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또 잘 수급하는 문제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때 기존에는 저희가 다양한 그 병원에 가서 연구 협업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병원에 가서 막 계약하고 하는 게 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의료 플랫폼 형태로 좀 접근을 해서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서도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넘어오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AI를 계속 만들어서 더 높은 정확도를 만들게 해서 하는 그런 플랫폼 접근 방법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AI 소프트웨어 특허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제 IP, 지식재산. 네. 이게 이제 상대적인 우위를 이제 유지를 하려면 네. 이게 특허로도 잘 네. 상대적으로 이제 뛰어난 기술이 특허로도 잘 네. 보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굳건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뭐 어떤 IP 전략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네 활발하게 IP를 써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0개 이상의 그런 좀 글로벌한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근데 그 AI의 특징이 안을 뜯어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가 있는 거 하니까 상대방의 기술력을 또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그 IP 싸움이 조금 특이해서 그러니까 주로 방어형 IP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에 대한 특허를 내서 적어도 뭐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겠다 이런 접근 방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 거라도 좀 잘 지켜내자.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커져서 잘 됐을 때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그걸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네. 저희 변리사들 한 3명이 이제 저희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이제 항암 신약하고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루닛스코프인데 아까 이제 설명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좀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해 보이는데 뭐 한마디로 설명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면역항암제 쪽에 좀 포커스를 뒀고요. 네. 물론 면역항암제 시장이 제일 크긴 하죠, 현재로서. 근데 그 외에도 다양한 그 항암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ADC라고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떠오르는 좀 차세대. 항체 약물 결합체. 네, ADC.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영역으로도 이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적 항암제, 아니면 뭐, 암 백신, 뭐, 카티, 이런 세포 치료? 이런 쪽에 다양한 그런 이제 항암제들이 있는데, 그쪽 다 하나하나 다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너무 한꺼번에 하기에는 이제, 오히려 부적절하고, 스텝 바이 스텝 해서 계속 확장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포텐셜은 무궁무진하고요. AI의 그 최대 장점은, 왜 보통 제약회사들은 보통 약 몇 개를 만들면, 그거 만드는 것만 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많이는 못 만들거든요. 보통 많아봤자 뭐 10개. 이렇거든요.
AI의 그 기술의 특징상 스케일러빌리티가 되게 좋아요. 데이터만 좀 잘 얻을 수 있으면 요거에 맞게 A를 만들고 그럼 저거에 맞게 B를 만들고 딴 거에 맞게 또 C를 만들고 해서 여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적용하고 이렇게 스케일러블하게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확장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잘 수급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술적인 그런 한계가 없고 비용이 이제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 좀 비용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것들을 이제 소용할 수 있는 그런 카파가 계속 늘어날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증자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말씀 여쭤볼게요. 혹시 뭐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야 요즘에 이런 우리가 이제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혹시 뭐 스포일 해주실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AI의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엑스레이, 뭐 유방 촬영술, 스코프 이렇게 해서 뭐 크게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각각 따로따로 상업화를 해왔는데 앞으로의 저희 방향성은 이제 플랫폼 쪽까지도 확장하는 게 저희의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 병원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모든 다양한 병원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을 확보해서 다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합이 되면 저희가 이제 한 종류의 그 검사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데이터를 다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상 검사도 있고 이제 병리 검사도 있고 유전체 검사도 있고 그걸 다 통합해서 이제 뭐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한다거나 이제 이 데이터가 통합됐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 형태의 그런 접근 방법을 하는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단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 폐암이나 유방암 쪽을 했는데 다음 단계로 그 전신 MRI 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저희가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뭐 대장암이나 이런 주요 암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검진을 하는 이제 암인데 나머지 암종 거의 50%거든요. 암의 50%가 검진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약간 전신을 다 훑는 그런 건강 검진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딱 주어진 암에 대한 검진만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암종들은 그냥 검진이 없어요. 그래서 췌장암 걸리면 그냥 이제 말기에 발견이 되고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췌장암, 방광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제 너무 비용도 비싸고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영상으로 다 커버하는 그런 전략으로 전신 MRI에 대한 AI를 만드는 게 저희의 다음 스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펫 촬영한 영상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겁니까? 펫 쪽보다는 MRI 쪽을 보고 MRI 있고요. 쪽으로. 네, MRI가 그래도 좀 더 펫보다는 좀 더 비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익숙한 게 좀 많아서 이미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검진 쪽에서도 그래서 MRI가 보다 낫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도 펫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고 MRI로 사실 한번 해본 네. 적이 있거든요. 네. 한 5년 간격으로. 네. MRI를 주로 활용하시는군요. 이게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주로 데이터는 한국, 일본 데이터를 써야 되겠군요. 아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찍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레귤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데이터를 구하는 게 훨씬 어렵긴 하겠지만, 잘 구해볼 예정이고. 이거 데이터 구할 때 보통 에스닉 그러니까 이제 인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무래도 인종마다 좀 병증이 좀 다를 수 있고 하니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신뢰 측면에서도 그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회사니까 그럼 니네 제품 만들 때 아시아 데이터로만 한 거 아니냐. 아니다. 저희는 어쨌든 주 마켓이 어쨌든 글로벌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됐든 유방촬영술이 됐든
얻는 경우에도 다 이제 글로벌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제 학습한 부분이 매우 중요했고요. 이건 역시 계속 그렇게 이제 신경을 써야죠. 그렇게 이제 자료를 구하는 것도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유사한 그 의료 인공지능 기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까? 아니면 루닛이 유독 더 어떤 그런 데이터의 어떤 그런 범용성을 위해서 또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신 겁니까?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만큼 이렇게 글로벌하게 데이터를 구한 회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저희 처음부터 목적이 글로벌이었어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저희의 그런 특징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전략을 보면 저희는 폐암, 유방암, 그다음에 이제 요 패톨로지 쪽, 이 항암제 쪽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저희가 지금 10년, 이번에 10주년이거든요. 거의 10년 동안 크게 확장 안 한 거예요. 근데 많은 회사들을 보면 10년째쯤 되면 막 10개 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뭐를 해도 그냥 세계 최고가 되자. 세계 최고가 되어야만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이라서 그래서 초반부터 데이터를 구할 때 국내는 그냥 맨 처음엔 당연히 한국에서 구했죠. 제일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뭐 영국이랑 미국 가서 다양한 병원들이랑 협업해서 대규모. 그래서 지금 저희 데이터, 제품에 쓰인 저희 데이터의 거의 90% 이상이 해외 소싱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사실 우리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네. 또 사실은 뭐 신약이라고 개발해도 이게 글로벌하게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서부터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네. 네. 이 투자자들이 뭐 관심 가질 만한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닛의 수익 모델은 어떤 겁니까? 간간히 이제 뭐 앞에 설명한 거에서 이렇게 좀 암시는 되는데. 네, 이제 인사이트 쪽이랑 이제 스코프 쪽 두 가지가 좀 다르고요. 예. 인사이트 쪽은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한 게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든 나라에 가서 다 영업을 뛸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는 한국에 있고 나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미 다양한 나라에서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기 회사들 그러니까 협업하는 거를 저희의 주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아. 그래서 뭐 GE나 필립스나 후지필름이나 이미 그 의료기기 시장에서 이제 거의 다 합치면 한 50%의 시장 점유율을 들고 있거든요. 저희 그 파트너들이. 그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들도 그 자체적인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널을 하게 만든 그 주요 제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레이 기기를 병원에 하는데 그게 이제 그들의 주 비즈니스고 저희는 AI를 병원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채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기기 안에 저희 AI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서 그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같이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병원한테. 그럼 그들의 채널이 정말 큰데 거기에 이제 저희께 유통이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판매할 수도 있고 뭐 서브스크립션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장비 그 엑스레이 기기에 탑재가 되면 주로 이제 카펙스 모델, 그러니까 딱 한 번 판매가 되는 네.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엑스레이 기기가 그렇게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웨어 자체가 한 번이잖아요. 한 번 할 때 뭐 한 2, 300만 원 내고 그냥 평생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구동 모델이고 하드웨어는 구동 모델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그 모델을 통합시킨 거죠. 근데 그 두 번째는 그 엑스레이 기기 말고 이제 팍스라고 거의 전 세계 모든 병원에서 영상을 이제 열람해야 되잖아요. 네. 의사나 뭐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나 이제 판독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띄워서 보고 이제 판독문을 적고 막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팍스라고 하고요. 그 팍스 소프트웨어 안에 탑재가 돼요. 그러면 버튼 하나 누르면 AI 결과가 딱 뜨는 거고 그 이미지 뷰어 안에서 그거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구독류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팍스 소프트웨어 자체가 구독류 모델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은 이제 구동 모델이 훨씬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을 선호를 하고요. 계속 이쪽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저희 매출 구조를 보면. 그 스코프 쪽. 예. 네, 스코프 쪽은 아직 저희가
인허가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서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이지만 아까 좀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그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검사는 그냥 한 번 검사를 할 때마다 돈을 내는 그런 pay per use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결국 제약사들과 협업을 하는 게 주 이제 그 접근 방법이고 근데 한번 통과가 되면 제약사와의 그런 비즈니스는 또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약사들은 그냥 약을 판매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저희 검사를 판매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또 다른 유통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가던텔스라는 그 미국의 액체 생검을 잘하는 그런 회사와 이제 투자도 받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거기가 이제 SI로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액체 생검으로는 이제 미국이 거의 80%를 먹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예. 그래서 채널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 시장이고 그래서 또 똑같은 그런 전략으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채널을 잘 확보해 놓은 파트너사랑 같이 가는 게 좋다라는 전략이라서 그들과 그렇게 협업한 이유도 저희의 이제 유통망을 확보해 놓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서로 수익을 좀 나눠 갖는 겁니까? 네, 그렇죠. 설명 들어보면 글로벌 의료기기 또 제약사하고 협업이 이제 핵심적인 비즈니스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하여간 뉴스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다 소개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추려서 한번 어떤 협업 사례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왕 돈을 좀 많이 버신 거면 더 좋고 아니면 벌 수 있다거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저희 인사이트 비즈니스나 루니 스코프 비즈니스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사이트 비즈니스 쪽에서 저희의 가장 큰 매출에 기여를 해주고 있는 파트너가 이제 후지필름이고요. 예. 후지필름도 저희의 이제 전략적 투자를 한 회사이기도 하고 저희의 첫 파트너였어요. 저희 첫 글로벌 파트너였고 그래서 초창기 한 2018년부터 막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서 2019년부터 계약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사업을 했는데 이제 의료기기 회사고 특히 엑스레이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이제 일본에서 워낙 활발하게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글로벌 사업 중에 거의 70% 정도가 지금 현재 후지필름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 저희 제품을 그들의 제품과 함께 탑재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그런 모델이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고객들, 병원이 AI를 많이 원해요. 네, AI 있냐 없냐 이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 기계 안에 AI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확장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확장이 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그런 성공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후지필름이 이 기계를 많이 팔면 팔수록 하여간 루닛은 돈을 버는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지도 본인들의 기기를 우리 AI 때문에 더 잘 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이어서 유닛 스코프 쪽의 그런 협업은 제약사가 중요할 텐데 저희가 아직 특정 어떤 누구의 제약사와 협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 공개한 적은 없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임상시험에 저희 유닛 스코프를 도입해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 다수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다양한 학회에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초록 단계에서 발표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결과들이 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도가 높게 나오고 있어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이런 관계들이 좀 더 견고해지면 그때 이제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건 일종의 영업 비밀이니까 네. 어떤 일정 단계까지는 공개 못 하시는 건 이해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보험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기업 매출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서 후지필름이랑 같이 일본에서는 일단은 수용이 됐고 우리 의료보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사실 의료 재정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궁극적으로는 좀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푼돈 써서 목돈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의료보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달
발표가 있었고요. 예. 건강보험 심의정책위원회에서 이제 그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이제 공표가 됐고, 사실은 거의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검토는 많이 하셨었군요. 네, 그래서 이 결국 어려운 게 이제 기준이에요. AI라고 해서 그냥 다 숟가락을 준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떤 AI 제품은 성능이 좋고 어떤 AI 제품은 성능이 안 좋은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걸 나눌 거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게 좀 기준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고. 근데 확실히 그 저희 국가에서도 저희가 사실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그렇게 좀 세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그냥 방향으로 보고, 그동안 좀 많이. 아니, 그게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 텐데, 어쨌든 되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네, 내년 안에는 국내 쪽에서도 좀 수가에 대한 뉴스가. 그것도 루닛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겠군요. 네. 이게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로 보면 엄청난데. 네. 이제 늘 이런 신생 기업들이 또 그렇듯이 아직은 이제 수작이 적자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단계고, 연구 개발비도 좀 많이 들 때고, 회사 재정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유상증자한 거랑도 좀 관련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저희가 작년에 매출이 139억이었고, 한 645억 정도의 지출이 있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지출 수준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줄어들 것 같고, 근데 매출은 이제 거의 2배 이상으로 갈 거라서, 그런 트렌드로 계속 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2025년 정도, 2025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가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올해 저희 공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450억 원 정도의 그런 캐시가 있는데, 그걸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하면 추가적인 이제 자본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래도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의 그런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운영비를 이제 더 필요로 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사실 핵심이었어요. 그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운영 비용 자체는 이미 저희가 있는 그런 자원에서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된 게 이제 어제 나온 그런 공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증자 이슈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는데, 오늘 주가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시장은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증자의 효과 앞으로, 이 증자가 앞으로 이 루닛이라는 기업에 어떤 길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거의 한 3, 4년 전부터 우리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이제 바라보고 어떻게 성장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막 시장이 안 좋아지고 막 하면서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잠시 이제 보수적으로 일단 현재의 그런 거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슬슬 시장이 좀 풀리고 있고, 저희 이제 매출이나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좀 좋게 가다 보니 이제 슬슬 저희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시기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주가 흐름도 최근에 많이 좋았고 해서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됐고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파트너를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이나 이런 투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생각은 없다? 다 할 수도 없겠죠. 네, 그렇죠. 오히려 더 성장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됐을 때 그게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이번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고요.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 많이들 그렇게 주로 했더라고요.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냥 일단은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무상증자에 대한 니즈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언제 할까 하다가 그냥 이거를 그냥 같이 타임을 맞춰서 하자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산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철강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고, 뭐 자동차도 거의 아주 탑티어에 뭐 있고, 각 부문별로 섹터별로 다 있는데 사실 이게 바이오 분야는 좀 글로벌하게 내놓을 만한 우리가 제약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루닛은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이쪽에서는 좀 진짜 우리가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실 기대감들이 다 있어요 시장에서. 네. 이게 뭐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좀 근접해 있는 기업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뭐 이게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술 우위만 잘 지켜내고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간다면 이익의 상방이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런 이제 이게 이제 루닛이라는 기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뭐 이미 뭐 어떤 상품의 확장성이나 뭐 높은 수익률이나 선점 효과나 이런 거 보면은 좀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고요. CEO로서 기업의 뭐 장기 목표, 포부 이런 거 있으면 좀 뭐 듣고 오늘 순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자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저희 회사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역이 앞으로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질 거라는 걸 확신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잘할 거다 뭐 이런 수준보다는 그냥 그 근본적인 것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 자신감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사 출신인데, 그래서 사실 환자도, 이제 받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의료의 이제 기본적인 행위 자체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의 연속이거든요. 이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뭐 어디가 아프냐 해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의심이 되면 검사하고, 뭐 피 검사하고, 영상 검사하고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진단이 나오고, 그럼 그 진단에 대해서 그럼 어떤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더 결정하는 그런 다양한 검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그런 과정을 보면, 그게 다 사람이 그냥 맘대로,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네. 게 다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의 결과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네. 근데 많은 다양한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의학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게 됐어요. 뭐 유전체 분석, 뭐 이미징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히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뭐 CT, MRI, PET, 뭐 스펙트 등등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네. 계속 늘어날 거고 하다 보면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게 핵심이 되거든요. 그걸 잘 분석해야만 더 정확한 진단, 더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런 의학의 근본, 그 근본을 딱 타겟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그냥 그 근본적인 관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의사 출신으로서 이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시간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런, 네, 근본적인 부분에서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좀 좁은 영역에서 저희가 사업을 했고, 그러니까 R&D도 했고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확장을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영역 안에서는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좀 세계 최고의 성능을 좀 보여준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게 제품의 성능이랄지 아니면 저희가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한 그런 의학적 근거를 내세운 부분들, 그런 것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사업 부분도 다양한 그런 파트너십을 잘 구축했고 하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저희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잘 입증을 했는데, 물론 네. 좁긴 했죠, 영역이. 이거를 계속해서 확장을 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이런 이제 유상증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과감하게 좀 확장을 해서, 앞으로, 네, 더 크고 성공적인 기업이, 될 거고,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네.
성장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의미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루닛이 잘 돼서 혹시 이제 루닛에 투자한 분 계시다 그러면 네. 또 그 루닛과 동반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네.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